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2위의 반도체 회사인 니온세이조의 핵심 임원이 회사 보고서에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해버린 건데요. 그 내용은 한국 출장 중에 상상하지도 못할 진실을 목격하고 충격에 휩싸여 적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후 일본 재계는 경악했고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등 세계 언론이 일제히 특종 보도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 임원은 12억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스톡옵션을 날리고 28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임원은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왜 그 12억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실을 폭로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52살 일본 니온세이조 전략본부장이죠. 2위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도쿄대 전자공학과 나와 평생 이 회사 한 곳만 다녔어요. 연봉 4,500만엔, 스톡옵션 12억엔, 2년 후 상무이사 예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전직 회계사, 딸은 와세다대 3학년. 완벽한 삶이었죠.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진 건 2025년 11월 14일 밤이었습니다. 저녁 8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긴급 이사회 소집. 시나가와 본사 20층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 부회장, 이사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속보가 떴어요. 중국이 독도 문제에 한국 입장 지지 성명 발표. 서해 남부 72시간 실사격 훈련 통보. 일본엔 사전 통보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영업이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우리 대중국 비즈니스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강력 항의합니다. 한국과 반도체 기술 협력 즉시 중단 검토하십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시장 데이터를 보면 한국 경유 물류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행동도 전략적 계산일 수 있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사토 본부장, 우리 주력 고객이 누굽니까? 소니, 도시바, 르네사스 아닙니까? 일본 기업 편에 서야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부회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사토군 2년 후 상무이사 승진 건 잘 알지? 회사 방침 따르면 되네. 압박이 명확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야마모토 사무국장이 다가왔습니다. 32살 신세대 관료죠. 본부장님, 드릴 게 있어요. 주위를 살피더니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최근 1년치 데이터입니다. 한국 경유 물류량이 비정상이에요. 삼성 평택 공장 가동률은 작년 대비 47% 급증했는데 우리 회사 대 삼성 매출은 12% 감소했습니다. 뭔가 크게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USB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도착해 곧장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쓴 보고서가 거기 있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제목을 읽었어요. 한국을 축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시나리오. 당시 이사회에서 묵살당한 보고서였어요.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회장이 보고서를 탁자에 던지며 말했죠. 삼성의 기술 넘기자는 배신 보고서 아닙니까? 이걸 쓴 사람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겁니까? 그날 밤 보고서는 회장 금고에 봉인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승진했고요. USB를 꽂았습니다. 데이터를 펼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한국 평택항 반도체 물류량 전년 대비 43% 증가. 인천공항 첨단 부품 화물 45% 증가. 한국 경유 미국행 반도체 배송 62% 증가.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제 보고서를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0년 예측치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물류 허브 기능 연평균 40% 이상 증가 예상. 미국 대한국 반도체 투자 급증 예상. 삼성 SK 기술력 급속 상승 예상. 모든 수치가 현재 데이터와 오차범위 5% 이내로 일치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5년 전 제 예측이 정확히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내 보고서가 맞았던 건가? 우리가 5년을 허비한 건가? 창밖 도쿄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7시 긴급 경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장, 부회장, 각 본부장, 대주주은행 대표까지 모였어요. 안건은 중국 사태 대응 및 대한국 전략 재검토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영업본부장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올해 대삼성 수주가 목표 대비 38% 미달입니다.
삼성이 네덜란드 ASML과 직거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우리 장비 발주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제조본부장이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우리 장비 신규 발주를 6개월째 중단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재무이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내년 매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회장이 갑자기 저를 지목했습니다. 사토 본부장, 자네가 2020년에 쓴 보고서 기억하나? 한국 중심 공급망 어쩌고 하던 그거 말이야.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묵살했는데 혹시 그게 현실이 된 건 아닌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5년 전 제 보고서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대륙과 해양을 모두 연결하는 최적의 교차점입니다. 둘째, 삼성과 SK의 기술 자립도 상승. 자체 기술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셋째, 미국의 전략적 선택. 워싱턴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택할 거라고 봤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보면 3가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회장이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건 한국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우리 니온세이조 없이 삼성이 뭘 만들겠습니까? 일본 기술이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삼성 평택 공장 신규 투입 장비 중 우리 회사 비중이 23%입니다. 5년 전엔 67%였습니다. 숫자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영업이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몇 년 지나면 다시 회복됩니다. 회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사토 본부장 직접 서울 가서 확인해보게. 삼성 SK 실무진 만나고 현장 파악해오게. 단 조건이 있네. 보고서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해. 일본이 여전히 핵심, 한국은 보조 역할. 이 틀을 벗어나면 곤란하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대주주 은행 전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사토 상무, 우리 은행이 니온세이조 주식 18% 보유하고 있어. 한국 중심론 같은 보고서 나오면 주가 폭락이요. 당신 스톡옵션 12억엔도 휴지되는 거요. 가족 생각하시오. 압박이 노골적이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야마모토가 추가 자료를 건넸어요. 본부장님,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삼성이 작년부터 자체 반도체 장비 개발 시작했습니다. 5년 내 핵심 공정 장비 국산화 목표래요. 우리가 버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 읽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타워가 선명하게 보였죠. 28년 일한 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6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정확히 3초 통과. 나리타 공항에선 최소 10분 걸리는 절차였죠. 수화물 찾는 곳엔 실시간 추적 알림이 정확히 떴습니다. 제 캐리어가 어느 벨트로 나올지 미리 표시되더군요. 벨트 번호 3번. 3분 후 도착 예정. 정확히 3분 후 제 캐리어가 나왔어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어요. 실시간 대기시간, 혼잡도, 최적 이동 경로까지 표시됐습니다.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깨끗한 내부, 정확한 안내 방송. 승객들은 질서정연했어요. 그런데 전광판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CNN, BBC 특집. 한반도 중심 동아시아 재편. 워싱턴 침묵 속 새로운 질서. 핸드폰을 꺼내 급히 검색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가 떴어요. 코리아 에즈 더 뉴 디시지브 엑시스 오브 이스트 에이시아. 블룸버그 기사도 있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이리플레이서블 코어 오브 세미컨덕터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도 보였어요. 재팬 로스트 더 센터 코리아 원잇.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았어요. 명동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박지연이 로비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9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정책연구원이에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태블릿을 든 냉철한 인상이었죠. 사토 본부장님, 서울 동선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일본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한쪽엔 각국 외신 기자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었어요. 로이터, AFP, 블룸버그, 알자지라.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전부 한국 산업 클러스터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삼성 평택, SK 이천, 인천공항 물류, 부산항 루트. 자세한 지도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독도 취재입니까? 박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독도 취재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왜 한국이 축이 됐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실물 경제를 보러 온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독도는 표면이고 진짜는 따로 있다는 의미였죠. 객실의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사 인트라넷 극비 폴더에 접속했어요. 5년간 축적된 대삼성대 SK 기술 격차 분석 파일들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2020년 자료가 먼저 떴어요. 삼성 기술력 우리 대비 70% 수준. 3년 격차 유지. 안심 가능. 2022년 자료. 삼성 기술력 우리 대비 85% 수준. 격차 축소 중. 주의 필요. 2023년 자료. 주요 공정 격차 2년 이내로 축소. 경고 단계. 2025년 자료. 일부 공정 기술 역전 가능성. 위기 국면. 충격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지연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삼성 평택공장 비공식 방문 일정 잡았습니다. 오후 3시엔 SK 하이닉스 이천 연구소. 저녁 11시엔 꼭 보셔야 할 회의가 있습니다.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내 보고서가 맞았다면 우리 회사는 이미 한 발 늦은 거다. 아니, 어쩌면 두 발, 세 발 늦었을지도 모른다. 다음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정문을 통과하는데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얼굴인식 홍채 스캔, 지문인식 3단계 보안 검색. 우리 도쿄 본사보다 훨씬 철저했어요. 안내를 받아 D동 22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안에서 박지연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보실 라인은 3나노 공정입니다. 세계 최첨단이에요. 니온 세이조 장비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클린룸 관찰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첨단 생산 라인이 보였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가동 중이었어요. ASML의 최신 EUV 장비가 보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증착 장비도 있었죠. 그리고 삼성 로고가 선명한 자체 개발 장비들. 적어도 10여 대는 보였습니다. 안내 담당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작년부터 핵심 공정 장비 국산화 시작했습니다. 현재 20% 달성했고요. 5년 내 80% 국산화 목표입니다. 투자 규모만 3조 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일본 장비는요? 차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니온 세이조 장비는 구형 라인에만 있습니다. 지동 구간 공정에 아직 15대 정도 있어요. 신규 투자는 다른 파트너사와 진행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진적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8년 일한 회사의 장비가 구형 취급받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삼성전략구매팀 이사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사가 정중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토 본부장님, 10년 전엔 니온 세이조 없으면 우리가 못 만들었어요. 기술 격차가 명확했고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5년 전엔 불편하지만 대체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솔직히 없어도 됩니다. 기술 격차가 역전됐어요. 일부 공정에선 우리가 앞섭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사가 덧붙였어요. 우리도 니온 세이조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과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오후 3시 SK 하이닉스 이천 R&D 센터였습니다. 더 직접적이었어요. 연구소장이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디램 공정은 세계 최초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없는 기술이에요. 내년 상반기 양산 예정입니다.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미 중심은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의 최전선입니다. 자료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그래프 속 수치들이 명확했습니다. 기술 독립도 92%, 자체 개발 비중 75%, 대일본 기술 의존도 5% 목표. 우리가 완전히 밀려난 겁니다. 저녁 11시 서울 시내 호텔 지하 3층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어요. 입구에서 핸드폰 즉시 회수, 금속 탐지기로 몸 전체 검사,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 경비원이 제 가방을 꼼꼼히 뒤졌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회의실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에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한국산업부 실장, 대만 TSMC 부사장, 일본 대기업 임원 3명.
저는 1번 측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로라 스미스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 미국 국무부 아시아 경제안보 담당이었죠. 금발의 날카로운 눈빛. 지금 우리가 완성하는 건 미얀대만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 제조기지가 절대 아니에요. 기술 개발의 중심, 품질 관리의 핵심, 물류 허브의 심장. 모든 연결고리의 정점입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 측 실무자가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선명하게 떴어요. 평택 2000 생산량 전년 대비 41% 증가. 인천공항 반도체 화물 38% 증가. 부산항 첨단 부품 물동량 46% 증가. 미국 대한국 반도체 장비 투자 127% 증가.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어요. 그래프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한국 측 실무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2년 내 한국이 세계 반도체 생산의 40%를 차지합니다. 대만 TSMC 부사장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전체 라인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없이는 작동 못합니다. 평택에서 나오는 디램, 이천에서 생산되는 낸드. 이 두 가지 없으면 우리 파운드리도 멈춥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미국 측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발 부품 공급 이틀만 중단돼도 글로벌 전자 산업이 타격받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조용해졌습니다. 로라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워싱턴 내부 표현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죠. 동아시아의 디시시브 엑시스 결정축은 이제 명백히 한국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예요. 하지만 중심은 더 이상 아닙니다. 중심은 한국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자료를 넘기다 눈에 띄었어요.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출처 표기가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1번 니온세이조 내부 전략보고서 2020년. 5년 전 제가 직접 쓴 보고서였습니다. 제 분석, 제 데이터, 제 예측이 미국 전략문서에 근거가 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회장 금고에 봉인된 그 보고서가 어떻게 미국 손에 들어간 걸까? 누군가 유출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 숨을 고르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리나오였습니다. 40대 초반 중국 상무부 자문역 베이징 근무 시절 제 오랜 동료였죠. 사토 정말 오랜만이야. 리나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꺼냈고 중국은 그 카드를 전략적으로 이용했을 뿐이야. 진짜로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대상은 한국이라는 걸 베이징도 아주 잘 알고 있어. 우린 시그널만 보냈을 뿐이지. 목소리가 낮았지만 명확했어요. 독도는 미끼였고 본질은 따로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귓가에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든 퍼즐이 정확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정말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치기 힘들었어요.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쳤어요. 한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의 완성과 니온세이조의 전략적 대응.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에서 본 현실, SK 이천에서 확인한 기술력, 미얀대만 라운드 테이블의 충격적 선언. 5년간 축적된 기술 격차 변화 추이.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핵심 결론을 썼습니다. 니온세이조는 삼성과 SK와 기술 동맹을 맺어야 한다. 경쟁이 아닌 협력, 대립이 아닌 통합. 일본 중심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국 축 전략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보고서 초안을 첨부 파일로 만들어 도쿄 본사 이사회 전체에게 전송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전 9시 핸드폰이 폭발했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 부회장, 이사 5명이 동시에 전화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60통이 넘었어요. 영상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회장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어요. 핏줄이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사토 본부장,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삼성과 동맹, 한국 축 수용, 우리 회사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겁니까?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부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토군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건가? 자네 스톡옵션 12억엔 생각 안 하나? 상무이사 승진 완전히 포기할 건가? 가족은 생각했어? 영업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공개되면 우리 주요 고객사들이 등 돌립니다. 일본 기업들이 배신감 느낄 겁니다.
대주주은행 전무도 화면에 등장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토 상무 이 보고서 공개되면 주가 최소 20% 폭락입니다. 우리 은행 손실이 380억엔이에요. 주주 대표 소송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네 개인 책임 물을 수 있어. 협박이 노골적이었어요. 재무이사가 회유했습니다. 본부장 아직 늦지 않았네. 보고서 수정하게. 일본 중심 유지하고 한국과 제한적 협력 정도로만 써. 그러면 우리가 상무이사 인사 내년으로 당겨줄 수도 있네. 보너스도 특별히 챙겨주지. 모두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화면을 껐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12억엔 28년 커리어 가족 생각.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쳤어요. 오후 2시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입구부터 카메라가 즐비했어요. 로이터, AFP, 블룸버그, 교도통신. 삼각대 위 카메라가 적어도 20대는 보였습니다. 객석엔 300여 명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각국 싱크탱크 연구원, 대학 교수, 기업 임원들. 앞쪽 지정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무대 위로 연사들이 차례로 올라왔어요. 미국 브루킹스 연구원, MIT 반도체 공학 교수, 독일 경제연구소 소장. 브루킹스 연구원이 첫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키스톤입니다. 건축에서 아치의 중심도를 빼면 전체가 무너지죠.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아요. 대체 불가능한 유일 국가입니다. MIT 교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 없이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멈춥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 70%, 낸드 시장 45%. 숫자가 명확히 증명합니다. 독일 경제연구소 소장이 강조했어요. 유럽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도 한국이 동아시아의 확실한 앵커입니다. 기술, 물류, 신뢰성 모두 완벽합니다. 객석에서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다 저를 지목했어요. 니온세이조 사토 전략본부장님 질문 있으신가요? 순간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300쌍의 눈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카메라 렌즈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야 할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 회장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12억엔 스톡옵션 28년 커리어 아내와 딸. 하지만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왜 지금 한국입니까? 무엇이 한국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브루킹스 연구원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기술 완전 자리. 삼성과 SK는 핵심 기술을 100% 자국에 확보했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완벽히 컨트롤하죠. 둘째, 최적의 지정학.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연결합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을 잇는 완벽한 교차점이에요. 셋째, 미국의 명확한 선택. 워싱턴이 한국을 전략적 중심 파트너로 확정했습니다. 넷째, 예측 가능한 시스템. 성숙한 민주주의, 투명한 법 체계, 안정적 노사관계.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속보. 니온 세이조 임원, 서울 포럼사 한국 중심론 공개 질문.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이례적 발언. 아사히 속보. 일본 반도체 업계 중심 이탈 논란 확산. 도쿄 방송 속보. 니온 세이조 주가 급락 시작. 주가 그래프가 떴어요. 마이너스 7.2%. 빨간색 하락 곡선이 가파랐습니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죠.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토. 방금 발언 전부 생중계로 다 봤네. 주가 완전히 폭락했어. 자네 즉시 귀국하게. 이사회 전체가 대기 중이야. 긴급 징계위원회 소집됐어.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부회장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사토 끝났네. 상무이사 승진 연구 백지화. 스톡옵션 전액 행사 불가 처리. 직무 위반 중징계 확정.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야마모토의 암호화 메시지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사내 난리 났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전부 본부장님 편이에요. 누군가 본부장님 5년 전 보고서를 사내 게시판에 통째로 유출했습니다. 회사가 5년 전 진실을 의도적으로 묻었다는 거 다 알려졌어요. 임원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이 완전히 난리였어요. 내각부 비서실장, 외무성 국장, 경제산업성 과장까지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중심론 언급 즉시 자제 요청, 일본 정부 공식 입장과 배치, 외교 문제 우려. 하지만 저는 이메일을 모두 닫았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 독도는 신호탄 반도체 중심은 서울. 니온세이조의 생존을 위한 최종 제언.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삼성 평택 현장 SK 이천 연구소 미안대만 회의록 5년간 기술 격차 추이.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명확한 결론을 썼습니다. 일본 중심 환상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 삼성과 SK는 이미 우리를 완전히 앞질렀다. 경쟁은 의미 없다. 협력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니온세이조는 한국 기업과 포괄적 기술 동맹을 맺고 한국 축 질서를 전폭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회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벽 5시 보고서를 본사에 전송했습니다. 동시에 로라 스미스에게 암호화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분석 전체를 국제 공동 보고서로 발표해 주십시오. 일본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1월 25일이었어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가 동시에 일면 특집을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독도 워즈 어 시그널 플레이어 서울 이즈 더 센터. 재패니즈 인사이더 리빌즈 더 트루스. 브루킹스 연구소와 독일 경제연구소가 60페이지 분량 공동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어요. 제목은 한국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 보고서 말미에 각주가 있었습니다. 일본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 고위 임원이 익명으로 상세 자료 제공 및 핵심 분석 참여. 일본 언론이 즉시 신원 추적에 나섰어요. 니온 게이자이가 특종 보도를 냈습니다. 익명 제보자 니온세이조 사토 켄지 전략본부장 유력. 주가가 추가로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1.3%. 회사 시가총액이 하루에 6천억엔 증발했어요. 11월 26일 긴급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곧장 본사로 향했어요. 시나가와 본사 20층 대회의실. 이사회 전원이 살벌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회장, 상무 5명, 대주주 은행 대표 2명, 법무팀장까지. 회장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졌어요. 사토, 이게 자네가 한 짓인가? 회사 핵심 기밀 유출, 주가 20% 폭락, 대주주 손실 1,000억엔 고객사 신뢰 추락. 징계위원회 만장일치 결정이야. 즉시 해임, 스톡옵션 12억엔 전액 몰수, 퇴직금 전액 삭감, 손해배상 청구 50억엔 검토 중이네.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기밀 유출, 회사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부회장이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토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네. 공개 기자회견 열어서 사과하게. 보고서 내용 전부 철회하고 한국 중심론이 개인적 오판이었다고 발표하게. 그러면 우리가 명예퇴직 정도로 조용히 마무리해주지. 퇴직금 3억엔 주고 소송도 포기하네. 12억에는 포기해야 하지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12억엔 28년 커리어 가족 명예. 모든 게 저울질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과할 수 없습니다. 제 보고서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사실입니다. 5년 전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습니다. 삼성과 SK는 우리를 이미 앞질렀습니다. 한국이 중심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쾅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네. 사토 켄지 전략본부장 이사회 만장일치로 즉시 해임한다. 퇴직금 전액 삭감, 명예퇴직 불허, 일반 해고 처리한다. 회사 출입 연구 금지. 보안카드 즉시 반납하게.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28년 일한 복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야마모토와 젊은 직원 15명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눈이 붉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제히 고개 숙여 깊게 인사했습니다. 야마모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본부장님,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는 본부장님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덕분에 회사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뉴스 전부 다 봤어요. 해고됐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억엔도 날아갔고 퇴직금도 한 푼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28년 동안 당신은 늘 조직 논리만 선택했잖아요. 늘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요. 이번엔 한 번쯤 진실을 선택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딸이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21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빠 유튜브에 아빠 영상 완전 난리 났어요. 내 친구들 전부 아빠 팬이래요. 진짜 멋있어요. 아빠가 영웅이에요. 가족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11월 28일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니온세이조를 떠나 독립 반도체 산업 분석가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동아시아 공급망의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12월 1일 도쿄 시부야 작은 카페였습니다. 노트북 앞에 소형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설치했어요. 첫 유튜브 영상 촬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녹화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니온세이조 전략본부장을 지낸 사토 켄지입니다. 28년간 저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영원한 중심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일본 없이는 아시아가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축은 이미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신호탄이었어요. 진짜 중심은 서울입니다. 삼성과 SK는 이미 우리를 기술적으로 앞질렀습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했고 중국이 현실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명확히 증명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불편하지만 진실된 이야기를 용기 있게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3시간 만에 조회수가 15만을 넘었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필수 시청 영상. 데이터가 너무 명확하다. 용기 있는 발언에 박수. 이게 진짜 애국이다. 일본 반도체 업계의 경종을 울리는 영상. 젊은 세대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12월 3일 시에는 서울 스튜디오에서 3자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앵커가 중계를 총괄하고 서울 스튜디오에 제가 앉았고 도쿄 스튜디오엔 니온세이조 현 부회장이 대기했어요. 방송 30초 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됐죠. 앵커가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사토씨, 왜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이라고 주장하십니까? 깊게 심호흡했어요. 세 가지 명확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과 SK의 완전한 기술 자립입니다. 핵심 공정을 100% 독자 확보했어요. 설계, 제조, 소재, 장비까지 전 과정을 완벽히 컨트롤합니다. 둘째, 미국의 명확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디시시브 엑시스 결정축으로 공식 지정했어요. 이건 미국 국무부 내부 공식 용어입니다. 셋째, 중국의 냉철한 전략적 계산입니다. 중국은 독도 문제로 일본만 선택적으로 건드렸어요. 한국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을 중립 또는 우호 관계로 확실히 묶어두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도쿄 스튜디오에서 부회장이 강하게 반박했어요. 명백히 일본을 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 경제 대국이고 기술 강국입니다. 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폄하가 절대 아니라 객관적 현실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의 결정적 중심은 명백히 한국으로 이동했어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일본을 위하는 길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일본 반응을 확인했어요. 여론이 완전히 둘로 갈렸습니다. 하지만 20대, 30대는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했어요. 사토시 말이 데이터상 완전히 맞다. 현실을 계속 부정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2월 5일 박지현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토 선생님, 한미대만 반도체 공급망 다큐멘터리가 정식 승인됐어요. 첫 촬영지는 삼성 평택 공장과 SK 이천입니다. 메인 해설자로 꼭 모시고 싶어요.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답장을 즉시 보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어떨까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와 도쿄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시나가와 본사 건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28년 묵묵히 일했던 곳, 땀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곳. 이제 저는 그곳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집에 들러 큰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꼼꼼히 챙겼어요. 아내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진실을 용기 있게 선택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도 나와서 안아줬어요. 아빠 화이팅. 나리타 공항 출국장을 지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비행기 방향 서울을 정확히 향해 있었습니다. 기내에 앉아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어요.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절대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확실한 중심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했고 중국이 현실적으로 인정했고 객관적 데이터가 명확히 증명한다. 이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정확히 하나다. 불편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어떻게 함께 협력하며 걸어갈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저는 그 어려운 길을 먼저 용기 있게 가보려 한다. 비행기가 천천히 이륙했습니다. 도쿄의 수많은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도시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동아시아의 새롭고 확실한 중심.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굳게 믿어온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지만 진실을 선택한 지금 이 순간 마음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5년 전 제가 조심스럽게 쓴 보고서가 결국 냉혹한 현실이 됐습니다. 그걸 솔직히 인정하는데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진실의 편에 확실히 서는 건 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결국 옳은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독도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